여기 있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근 교수님 또 김희석 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발표 중에 특히 클래식은 왜 크게 성공을 못하고 근데 K-팝은 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클래식은 정부의 기대이기 때문에 안 되고, K-팝은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그 말씀에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 제가 자주 좀 써먹어야겠습니다. 저작권이 있어요. 예, 좋은 거 배웠고요. 또 김인석 소장님 발표 중에 특히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국채보다는 증세를 하는 쪽이 낫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죠. 자기 돈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결국은 다 그게 자기 돈인데, 근데 증세를 하게 되면 특히나 중산층이나 중하계층의 증세가 포함된 증세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내가 이 돈을 내가면서까지 복지를 받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책임 있는 국민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증세 논의, 특히 중산층 증세 논의가 반드시 수반되는 복지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복지 정책, 어차피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저는 새 정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증세론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부터 세금을 얼마를 누구에게서 걷어야 될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돈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국민의 돈을 쓰는 것인데, 돈 낼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야지, 돈 받을 사람들 의견만 들어봐가지고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다 하자 그러죠. 받는 사람들은.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런 복지정책이든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일단 정부가 저질러 놓고, 자 이만큼 돈 써가지고 적자 났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합시다 해가지고 거들 때는 무언측하게 건넨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재정정책이다. 그러니까 먼저 거두는 걸 누구한테서 걷어야 되는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 게 원래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이 뜻하고 있는 바다. 그래서 좀 조세법률주의의 원래 뜻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세 논의부터 시작을 하라 라고 하는 제 제언이고요. 그게 원칙에 맞는 경제정책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경제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좀 원칙이 분명히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세금 또는 법률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드리면, 아 그렇지, 재벌들에게도 똑같이 법률이 적용돼야 돼 라고 하는 걸 모든 국민들이 다 떠올리시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동산 투기, 또 지하경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건 반드시 부동산 투기 청문회가 되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은 살다 보면, 그리고 돈이 조금만 생기다 보면 반드시 부동산 투기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 그것이 묻혀가다가 청문회장에만 나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흠이에요, 그게. 그런데 단상에만 올려놓으면 그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없애야 되고, 있는 법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원칙이 통하는 법률이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라면 장관 청문회에 가서 서더라도 그냥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다. 상식대로 또는 보통의 그 행동 관습대로 행동을 하면 다 범법자가 되는
그런 법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운계약서 모두가 다 쓴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합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다 범법자가 되는 법률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상속 증여세의 문제입니다. 상속세는 그럭저럭 잘 되는데, 근데 사실은 상속세의 세수가 몇 푼 안 됩니다. 왜? 상속하기 전에 이미 증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증여에 대해서 누가 세금을 내냐면 세금 내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저희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증여를 받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예, 전세 자금을 받았습니다. 전세 자금을 받는 아들 정도면요, 받은 돈의 80%는 그런 증여세 대상입니다. 워낙 많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전세 하나 얻으려면 최소한 2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억 중에 1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10억을 거기에 10% 내지 20%는 최소한 내야 돼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은 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내는 국민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국민들은 다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청문회에만 가서 쓰면, 뭔가 털기 시작하면, 그럼 모든 국민이 다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편법이니 탈법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법, 지키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법을 없애야 된다. 대다수의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놔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거지, 다 안 지키면서 공직에만 나아가려고 그러면, 좀 부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꼭 지켜야 되는 법이 된다. 이런 법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간에 누구나 똑같이 지킬 수 있는 법이 돼야,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해야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게 된다. 그야말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대한민국은 지금 상식대로 행동하면 모든 사람이 범법자가 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고쳐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담합이라고 하는 걸 요즘에 열심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담합을 적발하고, 담합으로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에 그걸 과징금이 부과가 되니까 이제 일반 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루어지고, 그래 왕성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건 잘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와 아주 상반된 현상이, 자, 대기업들끼리는 협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들끼리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경쟁하면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진짜 그건 경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중소기업 고유업종 같은 것은 그런 것이에요. 중소기업들끼리 담합을 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말하자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 그런 기업을 빼놓고 나머지들끼리 경쟁을 하라는 얘기는, 정부가 그야말로 담합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거냐? 그 소비자가 보는 거다. 담합을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좋은 제품을 싸게 제공하는 사람들이 승자가 되라라고, 그걸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소기업은 비싼 형편없는 제품을 비싸게 팔아도 되는 것이냐? 라고 허용을 하고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무원칙한 제도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매우 염치 없는 기업이나 상인들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형편없는 제품을 값비싸게 팔아도 소비자들은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정부가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원칙에 안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제품의 품질을 좋게 만들고, 또 원가를 낮춰서 값을 떨어뜨리고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은 정부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형편없는 물건을 비싸게 파는 사람도 너 장사해도 괜찮아, 소비자들은 그걸 감수해야 돼 라고 정부가 나서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건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정책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